안녕하세요. 증산 4구역 3080 주민대표 준비위원장 박홍대입니다. 증산 4구역의 20년 수고한 사업인 재개발에 힘을 실어준 주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증산 4구역이 가장 먼저 본구역 지정 동의서를 충족함으로써 현재 3080 사업의 증산 4구역은 사실상 시범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산 4구역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과 향후 추진 내용, 그것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80의 열정 지금 폭발적이고 대단합니다. 지금 3080의 경우는 이사대책 발표 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약 428군데를 추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56곳, 약 7만 5천 세대 정도가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1곳은 이미 본구역 지정 동의서 3분의 1을 충족하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재개발하면은 강북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했는데 강남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구역 일원동도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양천구의 모기동, 강서구의 등천동, 부산, 그리고 또 대구의 일본지 수성동까지 다양한 구역에서 지금 308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한 정책인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3080 사업보다 한 1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한 24곳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곳은 한 6곳인데 좀 확실하게 진행된다 하는 곳은 2곳에 머무르고 있어서 상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3080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3080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좀 공공재개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와 또 다른 민간주도 재개발이 있는데요. 민간주도 재개발은 정말 성적이 참담합니다. 2015년 7월 2025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업 시행 인가한 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역 지정 단계부터 입주 때까지 사실상 매매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주도 재개발로 투자하는 경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자기 재산권이 묶이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간주도 재개발 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3080 사업은 요즘의 대세이고요. 우리 요즘의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3080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6월 30일경요. 국토부 장관님, 그 다음에 또 LH 사장님, 또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 이렇게 저희 주민대표 사무실을 방문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1군 시공사가 건축하는 명품 아파트 건축을 약속했었고요. 또 재개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자가와 같은 대책 마련을 수립했고요. 또 대출금 확대 등을 검토한다고 또 해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아마 지금 저희 증산 4구역이 1차 선도구역으로 선정되고 또 사실상 시범구역으로 추진되면서 전국 재개발 사업장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증산 4구역입니다. 그리고 증산 4구역이 1차 선도구역으로 선정되고 가장 먼저 본구역 지정 동의서를 접수함으로써 3080 시범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증산 4구역권으로 용도지역 종상안과 용적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타결이 됐고요. 다음 주 정도면 사전검토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8월 말 또는 9월 초가 되면은 가장 먼저 3080 사업지 중에서 증산 4구역의 주민설명회를 2차 주민설명회죠.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21일 드디어 이제 3080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9월 말 이전에 증산 4구역은 가장 먼저 또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될 거고요. 11월경에는 그 본구역 지정 고시가 될 겁니다. 본구역 지정 고시와 동시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요. 그 2022년 뭐 3월 이전이면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말경에는 이제 이주가 시행되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23년 말경에는 착공 시작되고 26년도 그 말에는 아파트 1위로 뭐 입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민간주도 재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 조건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산 4구역의 경우도 지금 그 민간주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구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3080의 경우는 구역 지정 조건을 현실화시켜서 한 20% 정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 기회는 우리 주민들의 열정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상황이지만 재개발의 가장 큰 덕목은 빠르게 추진하는 건데 민간주도 재개발의 경우는 약 1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성공한 걸 산술적 평균 낸 거고요. 실패한 걸 기준 따지면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3080 경우에는 5년에서 6년이면 되고요. 증산 4구역의 경우는 5년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재개발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센티브를 준 것이 3080 사업인데 지금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문의를 오고 해요. 저희가 1차 뭐 선도구역으로 시범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구동성은 똑같은 얘기 한 가지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3080 사업의 인센티브는 재개발 역사 이래 당군 이래 최대이다. 앞으로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그 3080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그 기부 체납을 민간 주도는 25%인데 이걸 15% 낮춰주고 그리고 용도 지역 종상향을 그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주면서도 임대주택은 오히려 민간 주도 재개발 20% 비해서 10%에서 20% 이내로 떨어뜨리면서 낮춰주면서 사업성을 개선해 준 겁니다. 이 개선된 사업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주민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보도자료와 1차 주민설명회 때 그 민간주도 재개발 평균 그 주민분담금보다 1억 원 이상 낮춰주겠다 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민간주도 재개발이 없는 걸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자가 중에서 이익공유제약 같은 정책 수립을 했고요. 이런 건 민간주도 재개발 현재는 없는 거고요. 3080에만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 시에는 그 취득세가 최대 12%거든요. 이거를 최대 3% 이내로 줄여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막 7억 아파트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12%까지 적용받는다면 3%라면 뭐 1,000에서 2천만 원 이내에서 마무리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엄청난 혜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은 또 요거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그 사업장 중에서 올해 내로 3분의 1 주민 동의를 충족한 곳에는 추가 이익 30%를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요것도 추가 그 주민 분담금에서 낮춰주는 데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80은 민간주도 재개발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80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국의 재개발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주민분들도 지금 다소 이것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지금 그냥 클레임을 좀 걸고 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29일 날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중순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궁금해 하시는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금 증산 4구역권으로 지금 용도지역 종상항과 용적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6월 달부터 계속 이 건으로 지금 지루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8월 중으로 해소가 됩니다. 8월 중으로 해소가 되고 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말경에는 이제 8월 말 또 늦어도 9월 초에는 주민설명을 통하게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급물살을 타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뭐 다행이고요. 지금 제가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주민설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민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주민 정착률이 너무 없어요. 조합원 분양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떠나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 3080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합원이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정착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한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 평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면 그 차액을 보전할 길이 없는 분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공이 대신 납입을 해주고 거주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쭉 거주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매매를 할 때는 그때 차액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나눠 갖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80 사업에서는 이익공제로 인해서 절대 현금 청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또 이게 전부냐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공사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은 입찰 제안서에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납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우리 북가제 6구역의 경우는 모 업체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한 중도금과 잔금을 2년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성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사가 이제 LH가 될 텐데, LH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 주민협의하고, 이거는 좀 불확실하고,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 확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